금리가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환율과 달러도 하락하고 있고요. 유가도 하락하고 있고요. 셀인 메이, 5월에는 팔고 도망가라는 말이 있죠. 만약 지금 매도했는데 증시가 상승하면 이 말이 틀렸다고 할 것이고, 반대로 하락을 한다면 이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화요일 영상에서 횡보, 상승과 하락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셀인 메이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증시가 폭락할 것 같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 상황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표가 망가지거나 미국 경제는 튼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예측할 수도 없는 지정학적 리스크들은 있을 수 있겠네요. 폭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상승만 나와야 할까요? 주식에는 눌림과 조정이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증시가 눌림이나 조정이 나오면 셀인 메이가 맞는 거였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폭락이 없다 하는 상황에 눌림과 조정이 나온다면 기회로 삼아야지 도망칠 생각만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팔고 눌림과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고 종목은 어디에서 매수해야 할지 모르면 셀린 메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하락 시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물을 타고 하는지 매물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락할 때는 이리저리 안 좋은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이기에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셀린 메이 하신 분들은 내려갈 때 다시 매수를 해야 하는데 못할 확률이 높고, 증시가 상승하게 되면 매도했던 자리에서 다시 매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16년 전에는 그랬으니까요. 지금은 셀린 메이에 집중하기보단 미국 경제의 추세와 증시의 추세를 보고 멀리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미니 선물로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 그리고 기관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에 양념을 쳐주면서 좋은 증시인 듯하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51선을 넘어주었죠. 하락 추세선 넘어주었죠. 장대 양봉까지. 차트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저는 진짜 좋은 흐름은 추가 상승부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반등으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관들은 이 자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차트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서 개미들을 어떻게 요리할지 지켜봐야 하는 자리거든요. 기관들은 일반 투자자들과 같이 돈을 버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관들은 개미들을 죽이거나 털리지 않은 소수의 일반 투자자들만 할 수 없이 데리고 주가 상승을 만드는데요. 기관들은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에서 매수가 강하면 개미를 텁니다. 반대로 들어올 자리에 매수가 강하지 않으면 기관들은 주가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개미가 쫓아오지 못하게요. 개미가 붙으면 상승 시 매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주가를 상승시켜야 하는 기관들은 더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들의 매도가 없으려면 개미가 아예 없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개미를 터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일반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침 다음 주에는 CPI가 있죠. 그 외에 남아있는 지표들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 남아있죠. 다음 주 CPI는 낮게 나올 거라고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 좀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전고점 밑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추가적 상승을 예상해 보려고 하고요. 반대로 하락해서 51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눌림 혹은 조정을 예상해 놓으려고 합니다. 51선 아래로 하락 시 박스를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는 하락이 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박스가 아래로 이동이 되면 추가 하락도 가능한데 여기에서 추세를 잘 봐야 합니다. 폭락이냐 아니냐. 폭락이 아니라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앞에 말씀드린 부분만 봐도 지금으로선 폭락을 예상할 수 없고, 금리 인하 기대감, 옐런의 바이백도 있고요. 재선에 다가갈수록 돈을 더 풀 것이기 때문에 돈을 풀면 증시가 올랐던 과거처럼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셀인 메이, 팔고 도망가는 건 폭락장을 예상한다면 하는 것이고, 폭락장이 아닌 눌림과 조정의 구간이 예상이 된다면 마음의 준비와 매수의 준비가 맞겠죠. 개인마다의 폭락과 조정의 정의가 달라서 조정이 나온 건데 폭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설명드리면 영상이 길어질 듯해서 주식은 추적을 하면서 가는 것이기에 하락하게 된다면 추적을 하면서 폭락장인지 조정인지 눌림인지 영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장이 나오면 엔비디아는 멘탈을 잡으셔야 합니다. 움직임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폭락이라고 느낄 정도의 하락이 나올 겁니다. 엔비디아는 매도 이야기도 많았죠. 내부자 매도도 있고요.
드럭햄밀러 매도도 있고요. 캐시우드 매도도 있었고요. 저도 950불에 매도를 했습니다. 부분익절입니다. 엔비디아도 지수와 같습니다. 51선을 넘어주었고 추세선도 넘어주었고요. 갭상까지 있었습니다. 역시 이 자리도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이제 기관들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말이 좀 웃기긴 하죠. 하지만 미국 증시는 기관과 큰 손들의 움직임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관들이 방향성을 하락으로 정하고 움직이는 것이라면 800 밑으로도 하락이 가능합니다.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만약 800 이하로 하락하면 박스가 아래로 이동되는 하락이 될 수 있습니다. 800까지는 횡보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개미를 털기에는 800 밑으로의 하락이 좋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리스크 컨트롤을 고려합니다. 기관들이 방향성을 정해야 하는 이 구간에서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 지표도 있고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 많이 오른 이 주가에서는 익절을 좀 하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를 하자 하는 자리입니다. 925에서 950까지 부분익절 대응을 고려하는 자리입니다. 925, 935, 945 이렇게 매도를 생각한 전체 물량을 나눠서 익절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들고 가야겠고요. 상승할 때 리스크 컨트롤을 하고 편안한 투자를 하실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냥 홀딩하고 가실지에 대해 판단을 해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저는 위쪽으로 박스가 이동할 경우는 1050에서 1075까지 보고 있습니다. 셀린 메이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